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집합 건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몇 가지 또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인데요. 질문 사항 중에서 어떤 큰 그 상가 건물 또는 주상복합에 있는 그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에서 제대로 건물 관리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관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특히 그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입점주분들과 소유주분들의 어떤 좀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그는 워낙 그 상가들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요 집합 건물의 가장 좀 이상적인 모델은 뭐냐 하면 좀 잘 이렇게 훨씬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는 봉사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진행하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어떤 이야기냐 하면, 관리인이 일종의 관리소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4대 보험이나 월급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겸직을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또 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소유자라든지 요거 입점주분들 중에서 관리인이 이제 실제 관리소장 그러면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그렇죠. 관리소장은 필요 없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굳이 필요 없고, 그 시설팀에 있는 직원들과 보안팀, 미화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보안이나 미화나 이런 거는 이런 쪽이나 시설팀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관리업체를 통해서 용역으로 해서 적절한 인원을 이렇게 산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이렇게 소유주이시거나 입점주 분 중에서 관리소장 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강하니까요. 다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건물 관리가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소불위가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이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 건물 관리를 참 잘하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 건물 자체를 장악해가지고 오히려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그리고 관리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서도 미래 가치를, 재산 가치를 높일까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쪽보다는,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다른 방면에 눈이 멀어가, 돈의 횡령이라든지 배임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관리소장 겸을 하는 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청렴서약서를 잘 적어서 좀 더 깨알같이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횡령 배임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있죠.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리소장을 할 수는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꼭 있다고 해서 또 관리소장이 잘하는 역할을 잘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꼭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서의 겸직은 절대 안 되고요. 겸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계신 그 소유주 분들께서나 입점주 분들 중에서 겸직은 절대 안 되고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면 가장 좋은 방향이라 저는 봅니다. 그런 청렴서약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적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건물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각종 각종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효율성 있죠. 관리의 효율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물 관리 자체를 하는 관리 업체가 제대로 건물 관리 효율화가 일으키게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 업체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물론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직원분들 중에서 뭐 시설 쪽에 오랫동안 베테랑으로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학적인 마인드가 좀 확실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아주 일 처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이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 관리소장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그 공학적인 마인드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있는 건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돼 있어야 되고, 어쨌든 입점주분들의 불편사항들을 맞추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각종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집합 건물에서는 우리는 여기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얻다는 그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투자 목적이다 보니까 다들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입점주 분들의 과반의 제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입점주 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입점주 분들의 그 안건을 바탕으로 과반 찬성을 하도록 그냥 하면 됩니다. 과반 찬성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아주 민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요금 체계 부분도 과반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그런 것을 독단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집합 건물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적 관점에서 관리 효율화를 시켜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상가가 훨씬 더 효율화되면서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소유주분들이나 입점주분 중에서 아무래도 관리인 겸 관리소장으로 하시는 길이 가장 좋죠. 여러분들 다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것이, 아마 조금 그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이면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거기만 매진해야 되니까. 관리소장 같은 경우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아마 그 건물은 아주 잘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뭐 자기의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좀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에 있는 관리소장이라는 부분을 감시 통제하는 정도인데, 근데 내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바쁘다 보니까 못 보는 사항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겸직이 아니고 그냥 봉사로 하시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입점주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죠. 그것이 봉사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상식 수준이죠. 근데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이가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거기서부터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봉사하는 자들은 오히려 뭐든지 입점주분들의 의사를 뭐든지 다 들어야 되고, 함부로 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거 말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선 조치를 먼저 하고 후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만, 그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미리 있죠. 입점주분들이 뭐가 불편해하는지, 또 소유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 그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 조건이. 이제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이 아마 그 건물은 살아날 겁니다. 그 건물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현장에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 특히 관리인이면서 관리소장으로 하시는 분 있죠. 그분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직원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건물 전체에 있는 건물 전체에서 초창기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초창기에 직원이 좀 많이 투입돼 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나면 직원을 계속 줄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1명, 2명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줄여야 되고요.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설 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보안이라든지 미화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로 사실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눈에 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정상의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다면 직원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청소 인원을 1명 더 늘리는 건 괜찮은데, 시설팀 같은 경우는 있죠. 여러분들 각종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전기부터 해서 소방,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든 대부분의 그 시설 부분에서는 또 다른 용역 계약을 우리가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업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직원들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베테랑급에 있는 직원들 한 몇 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 관리소장
경력도 있으면서 각종 그 전기, 소방, 그런 자격증들이 있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몇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입점주분들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 재산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더욱더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입점주 분들과 소유주 분들이 권력의 주체고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죠.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단에 있는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나 아니면 또 이상한 또 관리업체들 있죠. 횡포를 부리는 관리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행위를 한다든지 관리비를 많이 걷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각종 안건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과반 동의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 이제 요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분들이 무례한 상황이죠. 입점주 분들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앉아 행동하고 해야 될 거는 뻔히 아는 상황인데 상식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합 건물의 대부분에 우리 사회가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추석이 지나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뭐 이렇게 잘 편안하게 가족분들과 잘 지냈었습니다. 잘 지내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있죠.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그렇게 들어가시고, 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상가나 주상 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웃이고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고 우리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민주적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판으로 이렇게 네 편 내 편으로 했을 때 그 건물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통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갑질을 해라는 건 아니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입점주분들한테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제한 부분 있죠. 관리인에서 관리소장 하시는 분은 아주 좋은 겁니다. 겸직은 절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주인의식 가지고 제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도 여러분들 여기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일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건물 재산 가치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 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만 오직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서울, 경기도, 뭐, 각종 대전, 뭐, 밑에 천안,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연락 오는 거 보면 정치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웃끼리 앉아 싸우고 난리더라고요. 참, 그러면 그 건물값 떨어지고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몇 번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해버려야 되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 전에 웬만하면 법으로 처리 안 하더라도 한 5번, 6번은 참는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간에 예의를 좀 지키면서 서로 간에 이웃 간에는 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